안녕하세요. 주식 민원 처리반 2부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장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스닥이 특히나 오늘 장중 5% 급락을 보이면서 오르는 것도 없는데 빠질 땐 더 빠지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현상이 좀 나타났고, 다만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쪽에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많이 담은 모습이 보였고, 외국인 유가 증권시장에서 1조 3천억 원 매도 보였지만 선물에서는 1조 5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장중에 또 이 이란과 미국의 제네바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그 종전에 대한 MOU 협상이 불발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수가 또 큰 폭으로 하방을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볼게요. 그래도 다행히 반도체 단 종목들, 그리고 오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현대차는 빨간불을 켰는데, 삼성전자 쪽만 마이너스 3%대로 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압박을 받았다면 SK 하이닉스와 스퀘어 쪽이 매물을 계속 좀 받쳐주면서 지수가 그래도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속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다음 주는 삼성전기 혹은 다른 MLCC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장중에 조정폭이 깊었던 것도 그 FTSE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코스닥은 좀 전멸이에요. 지금 다 안 좋고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반도체 소부장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제 포트에도 좀 변화가 있었겠죠. 삼성전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87%로 상승률이 조금 밀리면서 총 손익금이 좀 많이 줄었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포트에 대한 전체 수익률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삼성전기 잘 담았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제 포트를 잘 받쳐주고 있고요. 제조반도체도 아직까지 두 자릿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부터 해서 이제 다음 장 보시면 계속 다 마이너스를 좀 겪고 있어요. 제가 한번 싹 포트를 갈았는데 전선주가 조금 많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 장에 만약에 좀 수급에 대한 순환매, 온기 확산이 온다면 조금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시선 강탈에 있는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오늘 여러분들의 포트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전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 열려 있고요. 유튜브는 머니투데이 방송이라고 실시간 라이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쪽 채널로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네, 주식 민원 처리반 2부 김동우, 배준호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탑10 종목들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오늘자 주목도가 높았던 종목들입니다. 일단 다양한 종목들 랭크가 되어 있고요. 2차 전지 종목인 삼성 SDI,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화신 나와 있고, 또 반도체 안에서 SK 스퀘어와 오늘 상한가 직행한 JNTC, 또 주성 엔지니어링, LG 이노텍 보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장중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 장중 10% 급등하면서 전력 설비 대장주에 대한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또 종전 기대감 좀 커지다가 오늘 좀 한풀 꺾였습니다. 대우건설 랭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솔브레인 한번 볼 텐데요.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종목입니다. 자, 솔브레인도 최근 사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반도체 소부장이 이번 주에 계속 밀리면서 같이 좀 밀리는 흐름을 보였었고, 오늘 9% 하락 마감했어요. 근데 솔브레인만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이 대부분 다 이 정도 조정은 겪었습니다. 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건지 김동우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자, 오늘 시장 지켜보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답답한 시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좀 마찬가지였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잘 올랐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2차 전지의 이 테마라는 이 꼬리표가 있어요. 또 많이 또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2차 전지든 반도체 분야든 거기에 들어가는 뭐 화학 재료 뭐 이런 화공 쪽, 자 그런 부분에서는 솔브레인은 굉장히 기술력이나 뭐 제품 그리고 회사 신뢰도도 이제 큰 업체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면서 솔브레인도 가격대가 레벨이 두 클래스 정도 이렇게 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조정이 안 나온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6월 시장이 6월 1일을 제외하고 지금 3주간 사실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밀린 이 종목이 솔브레인만 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용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해도 작년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27년도에는 더 성장하는 이제 그런 업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이제 중소부장이라고 치면요 중형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53만 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36만 원대인데요. 뭐 그래서 지금 자리는 뭐 약간 눌림이 다시 한번 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매수로 한번 대응해 봐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바이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바이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삼성 SDI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처럼 변동성이 강했던 날에 거꾸로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나? 삼성 SDI 같은 경우 애프터마켓에서 추가 상승하면서 9% 상승 마감했거든요. 삼성 SDI 최근에 그 벤츠에 이어서 폭스바겐에도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었고 ESS라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안에서는 가장 좀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다만 좀 고점 대비 계속 최근 지지부진했어요. 오늘의 급등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배준호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삼성 SDI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7년부터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양산도 목표로 사업을 좀 현재 추진을 좀 하고 있죠. 일단 삼성 SDS 바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동안 2차 전지 섹터가요 다소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흐름을 좀 받았죠. 다만 최근에 이 전기차 캐즘 국면이 점차 완화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탄소 배출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 있고 영국, 그다음에 독일 등 이 주요 국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이 이어지면서 이 배터리 업황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에 체크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의 좀 실적을 보게 되면요. 올해 2분기 실적이 지금 약 3조 6천억. 그다음에 영업 손실은 약 7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적자 기조가 이어가고 있지만 1분기 대비해서 손실 규모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일단 전망이 좀 되고요. 3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좀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주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요.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에 이 벤츠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하기도 했었죠. 자, 벤츠와의 계약을 통해서 일단은 동사의 경쟁력을 좀 제약이 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또 다른 체크 포인트 좀 보게 되면 지금 AI 확산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일단은 부상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SS 부분에서는요, 이 북미 전력망,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용 UPS 배터리 출하가 늘어나면서 이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차트를 보는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정말 꾸준히 우상향을 했어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최근에 계단식으로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지금 이제 60일 이평선에 맞닿아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한 차례 부각을 받는다면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우리가 투자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종목은 기술적 위치도 상당히 좀 양호하고 또 그리고 그간의 2차 전지가 좀 소외됐던 만큼 어떤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2차 전지가 재차
현대차 부각을 받았을 때 삼성 SDI도 역시나 좀 부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바이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도 매력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바이 의견 제시해 주셨고 이 종목도 궁금합니다.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급락과 상관없이 오늘 장중 12%까지 슈팅이 나와줬었고 거래도 좀 많이 붙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전력 규제 기관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대형 전기 소비자를 빠르게 전력망에 연결해라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전력 설비주가 움찔움찔했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8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는데 올해 아직 반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벌써 1조 2천억 원의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종목인데 최근에 조정폭이 깊었어요. 사야 될까요, 김동우 위원님?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전력 관련해서 이제 대표 종목 중에 이제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최근에는 삼성전기가 대표 주자로 오늘도 뭐 시장에서 거의 주도주로 역할을 하면서 사실 좀 소외되는 느낌이 뭐 LS 일렉트릭뿐만 아니고 뭐 재능전기라든지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좀 혼조 흐름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 센터든 뭐 미래 뭐 인공지능 로봇 같은 그런 산업 업종으로 좀 가면 갈수록 전력은 더 많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전기 전력 중심주로서의 LS 일렉트릭은 이런 조정 구간에서의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올해보다도 전년보다도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또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가총액 그렇게 부담되는 구간은 아니지만 뭐 지금 현재 가격 내외 그리고 지금 최근의 저가 내외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봐도 좋은 종목이다 해서 이 종목 또한 이제 바이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까지 바이. 그러면 지금 나온 세 종목 전부 다 바이 의견이거든요. 다음 종목도 그럴까요? 자, 보겠습니다. 화신이고요. 역시나 오늘 장을 거슬러서 강력한 이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저께는 16,720원 터치하면서 고점 터치했지만 아쉽게도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현대차가 이제 보선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더 가져갈 거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밸류체인 업체 중에서 화신이 좀 강력한 대안책으로 좀 떠오르고 있어요. 부품 공급사 중에서요. 근데 아틀라스를 만약에 양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화신이 부품이 들어가지 않을까. 요 기대감 때문에 좀 최근에 반등하는 것 같은데 지금 탄력이 좋아서 사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배준호 위원님. 네, 화신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자동차 샤시, 그다음에 차체에 각종 부품을 좀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하고 납품을 하는 이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제너럴모터스 등 이 완성차 업체들 좀 두고 있고요. 먼저 화신은 바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동사가 지금 부각을 받은 이슈로는요. 로봇바디 모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와서죠. 이 화신 같은 경우는요. 철과 알루미늄 등 이 여러 가지 좀 복합 소재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팔다리, 그다음에 바디 모듈로 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의 어떤 기술을 좀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고요. 이 동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세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케이스 사업 진출에 이어서 로봇 바디 모듈에 대한 수주도 기대가 되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로봇 바디 모듈은요. 지금 산업 개혁기에 이 초기 진입으로 높은 성장 프리미엄이 좀 기대가 되죠. 그래서 높은 성장 프리미엄 부여가 좀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2024년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지금 메타 플랜트 건설에 맞춰서 조지아의 신공장 건설을 하면서 미국의 여유 캐파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신이 로봇 사업을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반기에 현대차 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죠. 이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그다음에 엘레바마 공장 대응 물량 증가에 따라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자동차 부품주 말씀드리면서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올라갈 때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로봇으로 그 공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자동차 부품주들이요, 이 로봇 산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사실상 한 끗 차예요. 그래서 상당히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조금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트 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신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짧게 보여드리면 지난 4월
이번 4월부터 해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하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차 지금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로봇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상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고점 17,120원까지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도 제차 우리가 상방으로 좀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바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화신도 바이 의견 제시해 주셨고 오늘 나온 종목 전부 다 바이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장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민원 처리반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주식 민원 처리반 2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시장이 한번 출렁이면 출렁임의 폭이 이렇게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응하기도 너무 어렵고 또 혹시 삼전 닉스가 없으시다면 사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포트를 새롭게 좀 바꿔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두 분과 함께 상담 자세히 도와드릴 거고요. 전화 상담은 02786-1022-1023번, 문자는 013-3366, 8200번 열려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는 머니투데이 방송이라고 검색하고 오셔서 라이브 채팅창에 매수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개 적어주시면 접수가 되십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네. 어떤 종목 봐드리면 좋을까요? 그리드 위주고요. 네. 21,800원에 20%인데요. 네. SK가 지분도 갖고 있고, 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이슈도 나오고, 리포트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괜찮아서 했는데, 그때부터 하염없이 떨어지네요. 그리드위즈 21,800원에 20% 갖고 계시고 SK가 지분도 갖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라서 또 이제 재료도 참 괜찮은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종목의 좀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손실 구간이 깊어지는 것 같고 특히 코스닥이 최근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에 상장된 이 종목도 아무 이유 없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많이 되시는 것 같고 김동우 위원님께 반등 가능성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아, 네. 지금 이 종목 언제쯤 사셨을까요? 한 달, 두 달 된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면 아마도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작년 12월이나 1월쯤에 한번 상담을 했던 종목인데요. 그리드 위즈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SK가스가 대주주로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 나가서 뭐 태양광 설비 ESS 관련주로 바로 묶기에는 힘들고요. 가장 본업이 뭐냐면 전력 수요 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꾸준한 매출이 급하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전력 관리, 수요 관리를 하는 국내 1위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정성은 있지만 이게 폭발적인 어떤 성장성을 기대하기나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 한두 달 정도면 아마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서부터 혹시 수익 구간도 가셨을까요? 아니야. 빠지길래 다시 올라갈 줄 알고 좀 빠지길래 그때 산 거예요. 네, 그러면 빠지는 구간 29,800원 이제 찍은 날이 길게 이제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면서 이 역해머 이제 모양을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차트적인 분석인데요.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해머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니까 2,000원대, 2,000원대면 좀 괜찮겠다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도 매출은 1,300억대. 항상 매년 비슷합니다. 그리고 올해 뭐 순이익 50억에서 60억 정도 예상이 돼서 솔직히 BPS로 따진다라면 저평가된 종목이 맞지만요. 근데 향후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보자면 지금 ESS 관련이나 태양광 쪽으로 들어가기는 대표 종목들의 상승세 때문에 이 소부장 종목들이 가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가 매수 그만하시고요. 이 종목은 큰 상승폭으로 큰 수익으로 나오시기는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행스럽게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까지만 오더라도 비중 줄이시고 좀 성장하는 종목, 그리고 상승폭이 좀 있는 종목, 또 미래 먹거리 산업 쪽으로 한번 종목 교체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손절짜리 뭐 이미 지났고요. 저점도 한번 찍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중 바닥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은 말씀드린 그대로 그 정도로 올라갈 그 종목은 아니고, 이렇게 29,800원대까지 갔던 건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다, ESS 관련이다 이런 테마로 올라갔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기대하지 마시고요. 반등 오면 22,000원 내외에 여기서 좀 최대한 이익을 잡으시거나. 원가까지만 왔으면 좋겠어요. 네? 원가까지만, 매수가까지만 왔으면 네, 좋겠어요. 매수가까지만 와도 좋으시겠죠. 네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뭐 코스닥 종목들 서서히 부양책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못 올랐던 종목이 이제 밸런싱이 나오면서 올라는 오겠지만 시간은 조금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좀 양지하시고요. 지금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지금 내렸기 때문에 바로 또 급하게 오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매수가 내외까지, 그러니까 한 2만 원부터는 좀 집중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 이 종목보다는 좀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미래 성장 산업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릴 건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단 2만 원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오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그때 오면은 손절을 그때 오면은 좀 매도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좀 작은 종목보다는 조금 더 요즘에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이제 손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 시청자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받으실까요? 현대무백스요. 현대무백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36,300원에 10%에. 36,300원에 10% 맞으세요? 네. 네, 언제 사셨어요? 전번에 수익 낮댔는데 네. 전문가님들이 45,000원에 팔으라 해서요. 43,000원에 걸어놨는데 안 팔렸어요. 아이고, 43,000원까지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셨었는데 45,000원 43,000원. 갈수 있다고. 43,000원 걸어놨는데 200원 모자라서 안 팔렸더라고요. 아이고, 200원이 모자라서 뭐 안 팔렸대요. 이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또 이렇게 떨어지면 정말 더 속상합니다. 배준호 위원님께 네네. 현대무백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요, 현대무빅스 저랑도 좀 인연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응 방안 좀 네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현대무빅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 현대그룹 계열의 이 IT 서비스, 그다음에 물류 자동화 기업이라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시스템 통합 SI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으로도 묶이고 스마트 팩토리로도 묶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산업용 물류와 그다음에 물류 자동화, 그다음에 AI 기반의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좀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할 것으로 일단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왜 앞서서 말씀드릴 때 현대무백스 저와 좀 인연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사실 MTNW에 와서
제가 두 번째 공개 방송에서 TV 방송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10일 날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에 392%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한 차례 대수익이 나오게 됐을 때는요, 사실상 꾸준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서 나왔을 때 상당한 주가 퍼포먼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뒤에서 이런 조금 똑같은 주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36,300원이에요. 그래서 뭐 비중도 나쁘지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가격도 사실상 그렇게 부담이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긍정적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지라인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크죠. 롤러코스터 장세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일단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지라인으로 29,000원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29,000원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일단 이 종목은 만약에 29,000원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다음 라인이 우리가 24,000원까지도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29,000원 지지라인 좀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깨게 되면 아쉽지만 일단은 매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종목은 뭐 충분히 지지라인을 지지받고 우리가 단기 반등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금액 자체는 충분히 또 우리가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이 종목은 매수가 근처에서 좀 매도를 하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 섹터를 정말 잘 잡아야 되는데요. 사실상 앞으로 저는 다음 주부터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거기에 맞는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교체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교체 매매도 좀 권해주셨는데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이제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또 조만간 또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눈여겨서 보시기 바랄게요. 성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문자는 유튜브네요. 3빌리언 14,120원에 5%. 일단 이 좀 바이오나 AI 의료 쪽 이쪽 그리고 코스닥 쪽 이쪽 종목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부진합니다. 일단 매수가도 많이 높으시고요. 진짜 너무 걱정인데요. 이거 비중이 적어서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빌리언 같은 경우도 이 바이오 쪽에서 이런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이제 상장이 된 업체인데 작년도에 이제 9월, 10월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바이오의 붐이 불기 시작한 시기가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사실 2만 원이 가도 이상치 않다 할 정도로 뭐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재무제표상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3빌리언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많이 내려와 있긴 한데 다행스럽게 비중 좀 적으셔서 저는 이 시작점이라면 조금 더 이 종목에 애착이 있으시다라면 뭐 지금 가격대 구간에서 좀 일부 추가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바이오 쪽도 이제 불과 이제 7월부터 이제 이 분할이 되죠. 이제 상패 종목들 나오게 되고 또 실적 대비 기술력 대비 뭐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레벨이 이게 쉐어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3빌리언은 지금 해외 공략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유전자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예방 쪽으로도 지금 사업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3빌리언이 굉장히 매력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조금 시간이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반등세는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래서 매수 단가 조금 낮춰보시고 한번 홀딩해 보시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3빌리언은 좀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 하루빨리 좀 코스닥 승강제도 나오고 이제 하반기 국민성장펀드도 출시가 되면서 좀 수급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투하시고요. 다음은 태성 81,908원에 비중이 15%입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태성도 이제 기판주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아는데 다른 기판주에 비해서 덜 가고 더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니까 언젠가 가겠지라는 그 마음을 좀 갖고 있기는 한데 지금 너무 저점을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매수가가 지금 8만 원대인데 오늘 종가가 4만 5천 원이라서 걱정이 크시겠는데요. 위원님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태성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PCB 관련주,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주 좀 묶이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를 보게 되면요, 지금 61억 규모의 일단은 PCB 애칭기 수주에 대한 좀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보게 되면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한 16% 정도 해당하는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지금 누적 수주 금액이 한 1,000억 원 정도에 육박한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이제 상담이 들어와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자, 차트 부분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일단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일단은 지금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에 고점을 찍고 사실상 이 종목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안타까우신 부분 중에 하나가 고점 부근에 잡으셨어요. 고점 부근에. 사실상 조금 이 종목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고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쓰셔서 일단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제가 종목 상담을 드릴 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상승 초동기 내지는 눌림목에서 잡아야지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돌파 매매를 하게 됐을 때는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손절 라인을 제대로 잡지 않으시면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뭐 지금 당장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 시청자께서 매도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실폭이 꽤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지 라인을 굳이 체크를 하자면 사실상 37,000원 부근까지는 좀 열어놔야 됩니다. 37,000원 부근까지 열어놔야 되는데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일단 좀 시장이 밀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이 나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만 원 정도 부분까지 되면요. 일단 이 종목은 뭐 비중이 지금 10% 정도 되시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한 6만 원 또는 6만 3천 원 부분까지 됐을 때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좀 비중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만 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가 어떠실까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뭐 손절을 좀 감행하시더라도 또 새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또 다양한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까요. 힘내시고요. 태성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두산입니다. 192만 2천 원, 비중 14%고요. 250만 원 터치하면서 쭉 밀렸었습니다. 두산이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 폭이 깊고 이제 횡보 중이에요. SK 실트론 인수 소식 때문에 두산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BG전자도 있어요. 근데 SK 실트론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몸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인수를 좀 꺼려한다라는 소식도 있네요. 두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맞습니다. 두산은 SK 실트론이라는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 그러니까 AI 반도체 밸류 체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두산이 이제 SK 실트론을 비상장 업체지만 좋은 가격대 뭐 2조 원에서 3조 원대 정도의 얘기가 오갔었는데요. 지금 수개월째, 아니 벌써 수개월이 아니라 한참 오래됐는데 그 영향으로 많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당연히 SK 입장에서는 이 실트론을 그렇게 싸게는 못 판다 또 이렇게 되는데 이 SK 실트론을 제외하면 사실은 또 다른 업체를 반도체 관련 업종에 이 회사를 인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SK 실트론의 이 인수 합병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 두산의 AI 반도체 밸류 체인징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느냐 못하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근데 사실 두산이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실적은 더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워낙에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었죠. 이게 사실 50만 원에서부터 248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혼조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중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 190만 원대가 넘으시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155만 원대 내면 비중 좀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더 내려왔을 때 130만 원, 130만 원에서 125만 원 내외 그리고 이 SK실트론의 흡수 합병 여부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 그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5만 원에서 135만 원까지는 안 떨어지면 좋겠는데 만약에 가격이 오면 오히려 그때가 매수의 기회고 SK실트론 인수 여부 잘 체크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성투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카카오게임즈 14,000원에 20%입니다. 요즘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게임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괜찮아지는 걸까요? 오늘 21% 급등했고 거래도 많이 실렸습니다. 문제는 계속 떨어지다가 간만에 좀 슈팅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슈팅이 이어지면 호재겠지만 그냥 단발성으로 올랐다가 떨어지고 또 바닥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준호 위원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일단 카카오그룹 계열의 일단은 게임 퍼블리시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은 라인, 야후에서 좀 출자한 법인에 일단은 인수 절차를 좀 완료했다. 그러면서 이 라인, 야후가 출자한 법인이 최대 주주로 사실상 좀 등극을 하는 그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그래서 오늘 일단은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기술주 좀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 게임 섹터, 게임주들은 시장에서 다소 소외된 섹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주도 섹터를 좀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뭐 차트로도 나와 있지만 기술적 위치를 보게 되면 꾸준히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 게임즈를 제가 한번 종목 상담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마 제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좀 밀리고 나서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라인, 야후 관련해서 출자 범위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14,000원 부근이십니다. 뭐 손실폭이 조금 있으시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오늘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상승 추세가 조금은 더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가 요 14,000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금액 자체에 딱 매물대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 13,000원 13,000원에서 내지 13,500원 정도 됐을 때 일단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딩하시고 이 가격대 됐을 때 일단은 비중 축소 하시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비중 축소 의견을 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좀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이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자세히 긴밀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종목들 한번 AS 받아보겠습니다. 자, 김동우 위원님부터 탑5 상승률을 보자면 스피어 저희 일정 매매 성공했고요. 또 3현도 일정 매매 있었습니다. 젠슨왕 관련주로서 이제 40% 넘게 급등했었고 이외에도 이제 바이오 종목 여러 가지 언급 주셨는데 20%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사면 한번 볼게요. 위원님 사면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사도 된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진짜 계속 좀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도 매수 매력도가 있습니까? 네, 1차적으로 드리자마자 첫 주에 이제 좋은 수익률이 나온 이후에 하단 쪽에서는 다시 한번 또 매수해봐도 좋으시다 말씀드린 자리가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그래서 6월 8일 날 최저점 찍으면서 그 이후에 6만 원 내외까지, 5만 8천 원 내외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또 이번 주에 사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도 좀 밀렸어요. 그래서 사면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150에도 동시에 지금 편입이 될 정도로 이제 로봇주에 관련된 건 잠시 후에 제가 라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사면은 다시 한 번 더 재진입하셔도 이 종목에 대한 매력도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사면은 다시 한번 이 하단 가격에서는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현은 지금 자리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이제 바닥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좀 급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삼현 알아봤고요. 스피어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는 좀 흐름이 꺾이고 있어요. 6월 5일에 저희가 이 종목을 좀 공략했기 때문에 좀 단기간 안에 정말 달달하게 상승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 스페이스X 이후에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장하고 나서의 흐름. 네, 사실 이제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모주 청약을 해서 네. 단 한 주도 받지를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시장가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스페이스X 관련된 ETF 관련 상품들이 손실이 상당히 큰 상태죠. 근데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끝난 시장에서 이제 스페이스X의 주가가 약간 빠졌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일부 대형주 빼고는 삼전익스 빼고는 거의 다 내리다 보니까 이 스피어 같은 경우도 제가 진입한 자리보다도 더 아래 가격까지 내려왔지만, 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이 우주항공 종목주가 이 정도로의 이제 조정이 나왔다는 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력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재매수 하신다라면 한 번 더 보너스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배준호 위원님의 종목 볼 텐데요. 현대오토에버 자리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쉬어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제 증권가의 시선은 긍정적이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이슈도 있지만 지금 뭐 아틀라스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하반기에 들려올 수 있어서 이 자리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 모아가는 자리일까요? 네, 모아가는 자리냐고요? 네. 네,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요, 현대차 그룹 계열의 일단 전사 시스템 구축과 운영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기업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이제 로봇 자회사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시스템 통합 영역을 좀 담당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있어서 이 피지컬 A의 투자에 있어서 좀 중추적인 역할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오늘도 일단 좀 이슈가 나왔죠. 현대차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조금 더 늘린다라는 좀 이슈가 나왔는데, 자, 차트를 보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늘 이런 상승 초동기 내지는 눌림목에서 잡아야지만 대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정확히 골든 스팟 자리에서 제가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고, 정말 단기간에 7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충분히 조정이 나왔어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절반은 수익을 챙기고 절반은 수익 극대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을 중장기로 본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도 매력 있는 자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이 재차 100만 원, 사실상 저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만큼 희망을 갖고 이 종목을 좀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로 한번 볼 건데요. 매치포인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관심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우리로가 지금 저희가 16일에 공략했으니까 이틀 만에 상한가, 또 오늘도 추가 상승 장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43% 상승 기록 중이고, 어려운 장인데요, 위원님. 이렇게 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조금 더 들고 가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우리로 같은 경우는요, 광통신 관련주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던 섹터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MLCC, 두 번째, 통신입니다. 자, 통신 관련주 우리가 주도 섹터로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광분배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광통신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광통신 섹터는요,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 항이 일단은 지난 GTC에서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으로서 이 광통신 기술을 지목을 하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기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광통신 관련주들이 한 차례 부각을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꾸준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보였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지금 자리, 골든 스팟 자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방으로 업사이드가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정말 이 거래일 만에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도 추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단번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절반은 수익을 챙기고 절반은 수익 극대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신 섹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를 드렸죠. 네,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로도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손실을 어떤 종목으로 복구를 하면 좋을까? 저희가 관심주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김동욱 위원님부터 로보틱스 쪽 종목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좀 관심을 좀 로봇주로 오늘 좀 돌려봤는데요. 이제 PNS 로보틱스인데요. 그동안 좀 정말로 이렇게 따져보면 작년 4월 정도의 저점과 비슷한 이중 바닥을 정말 이게 텀은 굉장히 길죠. 근데 너무 과하게 내렸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멕시코 시장에 실제 계약, 수출 계약도 나왔고 해외 이제 수주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서 하반기 벌써 6월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해외 매출 성장 부각이 기대된다. 근데 PNS 로보틱스는 사실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었고 로봇화가 되고 이런 인공지능이든 뭐든 곳에 이 바디라인으로 들어가자면 PNS 로보틱스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오늘 급등 상한가까지 나왔지만 장세에 밀려서 조금 하락 마감했는데요. 조금 밀려서 마감했는데 충분히 추가 가능성, 상승 가능성 많이 열려 있다고 봐서 오늘 제가 픽으로 들고 왔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제가 좀 길게 봤습니다. 12,000원 제가 제시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7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 급등했던 종목이고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이 터졌네요. PNS 로보틱스 알아봤고요. 목표가를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배준호 위원님의 관심주는 제약바이오 쪽인데 이 종목 최근에 진짜 강합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관심주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D&D 파마텍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혁신 신약 연구개발 전문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파이프라인을 좀 보게 되면 GLP-1 기반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메시 치료제 등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를 보게 되면요. 지금 동사가 LG AI 연구원과 이 차세대 경구용 펩타이드 신약 공동 개발에 본계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자, 차트로 보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제가 좀 길게 보여드릴게요. 길게 보여드리면 한 차례 상승이 나고 나서 꾸준히 횡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재차 시세를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오고요. 조정이 나왔어요. 사실 이 종목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번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나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는요, 정고점 128,000원까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들 중에서 바이오 섹터, 그간에 좀 소외가 많이 됐었죠. 자, 이제는 바이오 섹터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D 파마텍의 그 메시 신약 관련해서 지금 계속 기술 이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빅딜이 나온다면 정말 이 종목의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3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실 예정이네요. 코스피는 잘 가는데 코스닥이 너무 못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신다고요? 네, 요즘에 여러분들 불금이 아니라 좀 아쉬운 금요일이어서 저도 힘을 좀 보태고자 삼전익스의 이 지수만으로도 지금 거의 9,300선대까지 지수만 급등하고 내 종목만 많이 빠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 심층 분석하면서 오늘 금요일 하루 좀 유익하게 다음 주를 대비한 전략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록창에다가 주식 민원 처리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사이트에 스크롤 조금만 내리시면 바로 방송 입장 버튼이 있습니다. 김동우 위원님과 함께 주말을 단단히 대비하는 전략들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요. 상담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다 못 해드렸어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소 주식 민원 처리반 3부가 이어지니까요. 그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김동우, 배준호 위원님과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